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은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룹이라는 걸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지, 그룹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대칭의 언어다. 대칭의 언어로서 그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보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대칭이 무엇인가요? 뭐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쉽게 가봅시다. 무언가 변환을 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한 후에도 바뀌지 않는 성질, 그것을 우리가 대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엄밀한 수학적 정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변한 후에도 바뀌지 않는 성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평면 도형을 생각해 보죠. 평면에다가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원 같은 거 또는 정사각형 같은 거, 이런 거랑 그냥 마음대로 그린 거 해보죠. 뭐 이렇게만 그린 거. 예. 이 두 개의 도형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우리가 대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쪽은 별로 대칭적이지 않고 중구난방 지멋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평면 도형 같은 경우에 대칭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얘를 변환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환을 시키냐면 평면 도형 같은 경우에 뭐 늘리거나 줄이면 당연히 원래 모양이 다 깨지죠.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이렇게 뭐 회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반사시킬 수도 있겠죠. 직선 하나 긋고 이렇게 뒤집는, 그런 걸 우리가 직선에 대한 선반사라고 부르죠. 직선 반사 대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당연히 어떤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고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점대칭이라고 뭐 부르곤 했었죠. 근데 사실 점대칭은 여기다 넣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는 선형대수학을 배우셨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회전 변환이나 직선 반사 이런 것에 대한 대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전 변환을 하거나 직선 반사를 적용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에는 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의 뭐 세타도만큼 회전해도 원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또는 직선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뭐 위에다 밑에다 따로 다시 그려볼까요? 원 하나 가져와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 아무거나 하나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거울 반사처럼 이렇게 서로 대칭을 시켜 이렇게 뒤집어요. 얘를 중심으로. 그래도 원래 원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칭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오른쪽에 지멋대로 그린 그림은 얘는 뭐 회전을 시켜도 또는 뭐 직선을 뭘 잡아도 절대로 대칭이 안 되죠. 모양이 언제나 원래 모양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원 같은 거는 너무 대칭적이니까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떤 도형이 더 대칭적이냐? 어떤 도형하고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정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옆으로 오른쪽으로 좀 길게 늘린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죠. 약간 삐뚤삐뚤하지만 정사각형하고 직사각형입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느 도형이 더 대칭적으로 생겼습니까? 예, 뭐 이건 누구나 다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이 좀 더 대칭적으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답을 낼 텐데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볼까요? 어떤 대칭인지 그 얘가 대칭이게끔 하는 회전 변환, 직선 반사 변환을 전부 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선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어떤 대칭들이 가능하냐면
회전 변환이 가능하죠. 90도만큼 돌려도 물론 이제 이걸 왼쪽으로 돌릴지 오른쪽으로 돌릴지 시계 방향으로 돌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수학자들은 보통 반시계 방향을 좋아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 회전이라고 해봅시다. 90도만큼 회전시키고 그래도 원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는 180도만큼 회전시켜도 원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이 270도만큼 돌려도 원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360도 돌린 건 처음으로 되돌려오는 거니까 뭐 그거를 넣을지 말지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반사 대칭도 있어요.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하나 있으면 요 가운데를 딱 가로지르는 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거울 대칭 시켜도 원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가로선도 있겠네요. 이렇게 가로선을 쭉 잘라서 가운데를 정확하게 가로지르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도 원래 모양이 유지가 되고요. 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쵸. 가로선, 세로선만 생각할 필요 없죠. 대각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양쪽 가로지르는 이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어도 원래 모양이 유지가 되고요. 대각선이 하나 또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반대쪽 대각선으로 뒤집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점대칭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요. 뭐 점대칭 굳이 한번 또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요점, 그쵸? 요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넘겨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점대칭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는 7가지 형태의 대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직사각형 여기다 좀 크게 그리고 얘의 대칭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90도 돌리면 대칭이 되나요? 아니죠. 90도 돌리면 위로 길어진 직사각형이 나와요. 안 됩니다. 대신에 180도는 오케이. 예. 180도는 완전히 이렇게 뒤집는 거니까 180도 오케이. 270도는 안 되죠. 다시 위로 길쭉한 직사각형이 원래 모양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이 있으면 가운데 가로지르는 요 직선, 뭐 이거 Y축이라고 부를까요? Y축에 대한 대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하고 똑같이 가로로 가로지르는 이걸 뭐 X축이라고 부를까요? X축에 대한 대칭도 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하고 달리 요 대각선에 대한 대칭은 없죠. 대각선 가로질러서 뒤집어서 그리면 이쪽이 뾰족하고 뭐 어떻게 그려야 되나 예. 전혀 다른 위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찾아놓고 나면은 위에는 7개 정확하게 이거 뭐 개수뿐만이 아니라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집합을 생각해 봐요. 대칭을 주는 위쪽이 더 크죠.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대칭적입니까? 네. 정사각형이 훨씬 더 대칭적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찾아서 해봤어요. 그럼 좀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하고 뭐를 비교해 보냐면 프로펠러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프로펠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동그란 거를 똑같은 거를 같은 방향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아주겠습니다. 별로 모양이 안 예쁘지만 자, 어느 게 더 대칭적인가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직사각형과 프로펠러 어느 쪽이 더 대칭적입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앞에서처럼 해보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칭들이 있는지 다 계산해 놨어요. 여기다 밑에다 한번 그려보죠. 근데 프로펠러는 어떤가요? 프로펠러는 그 돌리면 90도만큼 돌려도 원래 프로펠러 모양이 나오죠. 90도 마찬가지로 180도 270도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은 없죠. 여기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뭐 어떻게 그린다고 해서 이렇게 뒤집는다고 해서 원래 모양이 유지가 안 됩니다. 프로펠러 모양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원래 프로펠러 모양이 안 나와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앞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비교할 때와 달리 프로펠러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왜? 달라요. 개수는 똑같은데 두 집합이 달라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은 포함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훨씬 더 대칭적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었는데 직사각형과 프로펠러는 포함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많다면 뭐 그쪽이 또 대칭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겠는데 개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어느 쪽이 더 대칭적이냐 이렇게 더라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조금 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볼까요? 예, 대칭의 양상이 같은가? 이거예요. 이게 수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표현이 좀 모호할 텐데요.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를 생각해 보냐면 이번에는 옆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릴게요. 예. 뭘 할 거냐면 다이아몬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끼우러져 있는. 예. 가운데 보조선은 지우겠습니다. 예. 아이고, 보조선 아닌 것도 지워졌네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직사각형, 프로펠러, 다이아몬드. 이 녀석들의 대칭의 양상이 같은 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 대칭의 양상이 서로 다 다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한번 얘도 대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회전 같은 경우엔 90도 회전 해봐야 그 반대쪽으로 올라간 그림이 나오고 180도 돌리면 얘 똑같습니다. 270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선반사 대칭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걸 좀 축소해서 여기다가 여기 좋습니다. 그래서 선반사 대칭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는 약간 삐스듬하게 그려져 있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원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대칭이 또 하나 있습니까? 여기다 또 하나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반대쪽 대각선을 생각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그러면 요 세 도형, 직사각형, 프로펠러, 다이아몬드. 대칭의 양상이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잘 보시면 뭐 누구나 다 쉽게 눈치채실 수 있으실 텐데 요 녀석 직사각형과 다이아몬드 얘는 사실상 비슷해요. 집합으로서는 물론 다르죠. 왜냐면은 요거는 서로 겹치지만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칭 선대칭 시키는 직선이 서로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이렇게 원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 놓고 아니면 똑바로 눕혀 놓고 생각을 하면 똑바로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 모양을 원래부터 좀 모양을 뭐 돌린다고 해서 대칭의 종류가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돌려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평면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 그 직사각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이 둘은 비슷할 거고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를 거고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죠. 같지는 않아요. 왜? 그 약간 삐스듬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대칭을 주는 선대칭의 그 직선이 서로 다르거든요. 집합으로서 다르니까 같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이거 비슷하다 뭐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리고 다른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집합으로서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대칭의 양상으로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것도 비슷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룹이. 우리가 아직 그룹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답은 뭐냐면
그룹의 언어를 이용하면 하면은 대칭의 양상이 같은가 다른가. 다시 말하면 이 대칭과 이 대칭이 사실상 같은 거고 이 대칭과 이 대칭은 완전히 다른 거고 뭐 집합으로서 물론 다르지만 대칭의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거고 이런 이야기를 그룹의 언어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룹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룹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왜 얘네들이 서로 사실상 같고 서로 다르고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죠.